안녕하세요, 오마이갓입니다. 15년 7월 실외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작업들에 잠시만의 여유도 없이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실내에서의 목재 판재에 재단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비산되는 먼지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만 혼자서 시공하는 특성상 자재를 외부에서 재단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개월 수년간의 작업 기간이 소요되며 외부의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내의 빈 공간을 찾아 자재를 적재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1층에 석고 퍼티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고로 나사머리 빈틈을 메꿈부터 합니다. 이런 류의 작업은 그저 묵묵히 해 나갈 뿐입니다. 뭐 일부러 예술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만이 관건입니다. 복도, 안방, 다용도실, 계단 모두 퍼티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걸 또 맨드라니 갈아냅니다. 수없이 캑캑대며 현관을 들락거립니다. 마스크를 써도 그 먼지는 대단합니다. 드디어 1층 실내 도색 작업을 합니다. 색 배치가 정말 더럽습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 색상 선택인데 촌스럽기 그지없답니다. 능력 없으면 그냥 흰색이 최고입니다. 혼자서 작업할 때 애로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 중 며칠간은 그 작업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구 가전만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 샀지만 여러 작업에서 매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입니다. 비닐을 씌우거나 신문을 깔아 최대한 방어하지만 어떨 땐 먼지가 가득합니다. 내부 벽등과 천정등을 LED 등으로 개조합니다. 요즘에야 LED 등이 저렴하지만 그 당시는 은근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빈티 팍팍 풍기는 것 같지만 그다지 볼썽사납지 않으면 등기구는 불만 들어오면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최소 건축 비용의 목표를 위해 전등들도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 획득한 등이나 몇천원짜리 저렴한 등을 구해 색칠하고 개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너무 안 어울립니다. 인테리어 감각은 재료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랜 설비를 구축합니다. 여태 대충 인터넷만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 1, 2층 각 방의 회로를 정리하면서 통신함을 구성합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지만 별 어려움은 없더군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걸 예상 못하고 랜선을 선택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속도 처리에 따라 랜선도 종류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송 속도에 따라 100Mbps, 1GBps, 10GBps 등으로 구분되고 대역 폭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그러니 더욱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선택합시다. 계단판을 시공합니다. 실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계단판을 깔끔한 판재로 제대로 시공합니다. 기존 OSR판을 걷어내고 38T 계단 판재를 재단하여 시공합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계단판에 특수 도료를 칠합니다. 방수와 스크래치, 내열, 내구성이 강한 도료인데 동화 특수산업의 셀아우드라는 제품이니 참고하세요. 계단판을 샌더기로 갈아냈더니 도색 후 이상한 무늬로 나타납니다. 목공 작업은 나무의 특성이나 가공 후 도색 시의 모습까지 생각해야 하나 봅니다. 이것도 경험인데 안타깝군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보안 문제, 이 부분은 전후생활에 있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의 기후변화와 텃밭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내렸을 경우 적설 상태를 의정부집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는데 많은 정보를 주며 봄, 여름철에는 잡초의 자람 상태를 보고 제초 작업 여부를 결정하죠. 비록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주택이지만 혹시나 집에 불청객이 있다면 그 또한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참 이 보안 설비를 위한 전원 및 케이블도 미리 깔아 놓아야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분전만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방동터에 도착하여 메인 전원을 올리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발견하였는데 차단기 차측에 전선이 다 녹고 그 위쪽에 단열재 쪽으로 불이 옮겨가고 있었죠. 실상은 CD관이 타고 있었던 거였고 단열재는 솜처럼 타진 않더군요. 난연 CD라고 하더니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벽에 불을 끈 다음 불에 탄 단열재를 외부로 끌어내고 원인을 찾아봅니다. 뭘까? 저렇게 전선이 녹아내릴 정도면 과부하밖에 없죠. 그때서야 아차 싶은 게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위를 올라가 보니 마그네트와 온수물통이 녹아내렸더군요. 예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할 때 겨울철 샤워를 위해 컨테이너 위에 물통을 설치해서 돼지꼬리 히터와 마그네트 솔밸브를 이용하여 따뜻한 물을 자동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주택 내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비닐하우스 물통은 잊어먹어 버린 거죠. 물이 모두 증발하고 히터만 계속 가동되면서 과열이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이 기억은 없는데 아마도 한전의 책임 분기점이 단선되었고 어두워질 무렵 한전에서 출동하여 한전적 휴즈를 보수하였나 봅니다. 렌지 후드를 설치합니다.
렌즈 후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후드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음식물 냄새와 연기를 잘 빨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기능에 충실합니다. 남아있는 MDF 판재를 조합하여 벽면에 거치하고 인덕션 위쪽으로 렌즈 후드 저렴한 것을 장착시켜 모양을 만듭니다. 저 높이도 미리 계산했죠. 타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신발장과 복도 수납장을 제작 배치합니다. 복도에 위치한 전기통신 배전반에 맞추어 신발장을 제작합니다. 우산과 장화 및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칸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돌출된 배전함들을 위해 합판을 잘라내야 했고 깊이가 짧아 칸의 대부분을 뒤로 더 연장시켜야 했습니다. 현관부터 복도의 끝부분까지 무상으로 획득한 수납장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봅니다. 이 집을 홀로 구성하면서 최대한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닐하우스 내의 컨테이너에도 수납장들을 배치하여 여러 부속이나 소모품들을 종류별로 수납합니다. 거의 전부가 버려진 것들을 주워다가 재활용한 것들입니다. 책상을 만들어 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의자를 겸하면서 내부에서 사용할 책상을 만듭니다. 야외 테이블의 모습을 차용하여 약간 변형시켜 봅니다. 서로 분리되어 따로 사용하거나 합쳐서 사각 테이블이 되고 돌려서 의자 있는 사각 테이블로도 변신이 됩니다. 조금 오버한 느낌이지만 활용성은 좋습니다. 나름의 모양으로 도색하여 밋밋한 모습을 바꿔봅니다. 실내에서 마무리 샌딩하고 도색하느라 먼지와 냄새가 날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커튼을 설치합니다. 롤 블라인드를 창문에 설치합니다. 1층, 2층 다락에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 등 전체적으로 12개 정도의 창문에 설치하는데 봉을 걸어 천으로 할까 하다가 저렴하게 갑니다. 롤 블라인드로 선택한 이유는 옥션에서 창문에 맞춤하여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천으로 교체하려는데 재봉틀도 배워둬야 할 듯합니다. 화재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거실, 안방, 복도 등의 구획이 나눠지는 부분의 천정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주택에는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커다란 경보음과 화재 발생 음성 멘트가 나오고 LED 등이 전멸하면서 화재 사실을 알려주며 건전지로 작동합니다. 1층의 안방 다용도실에 석고퍼티 작업과 페인팅 작업을 합니다. 1층 안방에 있던 자재들을 모두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석고버티 작업을 합니다. 이곳만 마무리 지으면 석고버티 작업은 끝납니다. 거실 색조합에 우매함을 깨닫고 그냥 하나의 색상으로 칠합니다. 그래도 백색이 아닌 민트 색상이네요. 색에 대한 감각은 가망 없습니다. 통신함에 공유기와 스위치허브를 설치합니다. 전기 배전함이나 통신함반은 가급적 공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합시다. 주택이라고 꼭 적은 회로수만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전기와 통신 흐름도를 그려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무조건 메모하고 컴퓨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슬림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갈아탑니다. 스카이라이프 케이블에서 인터넷 IPTV로 바꾼 탓이죠. 일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사운드바도 저렴하게 하나 장만합니다. 마루와 부엌, 계단, 다용도실을 구분합니다. 바닥에 일체감을 주기 위하여 선을 맞추고 색상을 통일하여 구조목을 재단 배치합니다. 특히 다용도실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부목에 오일 스테인까지 발라 턱을 만듭니다. 부착된 구조목 위로 특수 도료를 칠해줍니다. 칠을 할 때에는 필히 마스킹 테이프를 주변으로 붙여주고 작업해야 합니다. 테이프는 칠이 충분히 마른 후 제거합니다. 거실과 복도 간 경계에 커튼 박스를 만듭니다. 이 공간이 항상 눈에 거슬렸는데 자투리 MDF를 이용하여 모서리를 지장하고 딴에 멋을 낸다고 트리머로 모양을 내어 덧붙여줍니다. 마감은 뭘로 해야 할까요? TV 거치대를 만들고 TV 장식대, 주방 수납대를 만듭니다. TV 거치대도 기성품 많습니다. 그러나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듭니다. 요즘 TV는 너무 가볍고 얇기 때문에 그냥 벽에 붙어 있도록 고정만 되면 됩니다. 목조주택의 장점인 벽체 속 목재에 못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크기를 고려하면서 도면을 그려봅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거 아닙니다. 급할 땐 스케치업 대신 노트에 그려봅니다. 1층 안방과 1층 거실에 TV 장식대를 만들어 설치합니다. 장식대 뒷면에는 전선, 랜선, HDMI 케이블 등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 장식대는 38D 두께의 판재를 사용하여서 무게가 꽤 나가므로 육각 직결 빗으로 고정합니다. 물론 벽면에 미리 드릴로 작은 구멍을 내고 박아야 합니다. 부엌의 전면과 측면에도 수납대를 만들어 설치합니다. 주방의 수납대는 대부분 문짝이 있는 형태인데 그냥 오픈형으로 갑니다. 벽면에 충분히 튼튼하게 고정시킵니다.
부엌 쪽 모양이 많이 정리된 모습입니다. 냉장고 좌우와 상부에 수납대를 배치합니다. 냉장고가 들어간 공간은 양문형 냉장고가 수납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준공을 위하여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합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또 돈이 들어갑니다. 측량비, 이 돈이면 좋은 공구 하나 살 수 있는데 아깝습니다. 가을에 끝자락이 추워지면서 측량지사들도 몸을 움츠립니다. 거실에 온수 매트 소파를 설치합니다. 1층 거실에 한 켠에 만드는데 조잡하지만 구조목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온수 보일러와 실리콘 호스를 별도로 구매하고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실리콘으로 호스를 바닥에 고정하며 모양을 지그재그로 배치해 줍니다. 누웠을 때 머리가 위치하는 부분은 호스를 비워두어 머리가 뜨겁지 않도록 합니다. 바닥에 깔고 남았던 황토 몰타를 균일하게 깔아줍니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스스로의 염려는 없지만 온수가 바닥으로 돌고 황토가 깔린 그야말로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판을 깔고 온수 보일러에 물을 채워넣고 저는 코드를 꼽습니다. 황토가 마르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이불을 덮고 누우면 찜질방이 부럽지 않습니다. 방동터에서 수확한 배추, 아랫집 아저씨네 밭에 버려지는 무와 어머니가 준비해 보내준 양념을 버무려 김장을 합니다. 애들에게 김장 속을 넣도록 하고 잠시 쉬어봅니다. 신발장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현관의 전기 배전망과 통신망을 피하여 안쪽으로 깊이 수납되도록 신발장을 구조 변경합니다. 애초에 좀 더 깊이 생각지 못하여 오류가 생긴 부분입니다. 15년 12월 3일 눈이 소복히 내립니다. 을신년스런 대지도 눈이 내리면 역설적으로 다시금 포근해집니다. 다음 편의 작업은 집 안팎의 자잘한 구조물과 목공 작업이 이어집니다. 문짝 만들기, 야외 수도관, 야외 화덕 제작, 펌프실 포치 등이 올라갑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8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